네, 목요일 이 시간은 미디어 프로파일링 코너죠.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함없이라는 말이 왜 오늘따라 꽂힐까요? 그렇습니까? 뭔가 제가 의미심장한 걸 이제 시사한 건 아니었는데요. 네. 꽂히셨군요. 예. 네, 괜히 여러 가지 길에 찔린 건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는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 소위 중단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는데요. 11월 21일에 정확히 중단했으니까요. 이날 제가 MBC에 연말까지만 한다고 통보했는데 묘하게 같은 날이네요. 같은 날. 네, 지난 한 달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변화가 꽤 있었죠. 변화가 있었죠. 예. 네. 일단은 그 1층 기자실을 합판으로 막아버렸고요. 아하. 예, 그래서 기자실에서 이제 더 이상 누가 들고 나는지를 볼 수 없게 만들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국민들을 만나러 다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 네. 기자들과는 전혀 어떤 문답 형식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도 없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비공개 행보를 하면서 사진을 공개해주고 브리핑을 공개해주는 네. 그런 방식으로 한 달 동안 됐었죠. 예. 네. 아니 그런데 사실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가장 근본적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이고 그것이 출근길 문답의 상징이었는데. 그렇죠. 청와대에 있는 걸 구중궁궐에 숨어서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가장 강하게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국민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기자들도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일단 기자 안 해.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날 거야라는 식의 소통이 과연 네. 진정한 의미의 소통인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하. 지금까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국정과제 점검회의라고 해서 이제 국민들을 모아놓고 생방송으로 이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 국민들마저도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모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신 뭐 선거 때 도와줬던 청년들한테 고마움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또 청년들을 모아놓고 만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나? 네. 예, 저는 약간 이거는 본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는 걸 우리가 소통이라고 얘기하진 않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행보들을 보면서. 네. 최진봉 교수님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시고 네. 제자들 중에 이제 기자 지망생도 꽤 계실 텐데요. 그렇죠. 네. 지금 문희정 평론가가 설명해 주시고 소개해 주신 부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기자들은 건너뛰고 직접 국민들 만나겠다. 기자의 역할, 의미 이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거를 그냥 들으면 좋게 들리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문제는 대상이 네. 아까 문희정 평론가도 설명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본인을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좀 도와줬던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고 계시니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 소통을 하더라도 그 직접 소통이 본인한테 쓴소리도 하고 좀 문제도 제기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을 바꿔달라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야 돼요. 예컨대 야당이든 네. 노조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갈등의 요소가 됐던 여러 이제 관계 기관들이나 이해 당사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직접 소통이 의미가 있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과연 소통인가? 네. 제가 그냥 다른 표현을 써볼게요. 팬미팅 아닌가? 팬미팅.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감동을 전해줄 수 없다. 두 번째, 그래서 저는 기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대신해서 알 권리를 부여받은 기자가 직접 물어보고 그 물어봐서 들은 답변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간 다리를 아예 제해버리면 이제는 소통을 본인이 좋아하는 분들 또 본인한테 우호적인 성향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만 대화하겠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나의 불통의 모습으로 비춰질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자와 언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늘 해오시고 계신데 그렇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란 것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
어떤 전통이고 그렇죠. 관례이고 한데 예. 올해는 없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생략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앤다고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했는데 뭐 네. 일정이 바쁘다. 부처 업무 보고를 하는데 업무 보고하면서 아마 이제 그 대통령실 발표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관계 기관들 뭐 전문가 또는 관련자들을 불러서 함께 앉아서 업무 보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바쁘다 보니까 일단 일정이 생략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보통 업무 보고는 이제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로 대신하겠다 이런데 이건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년 기자회견을 지금까지 거의 모든 대통령이 다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4번 하셨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기 전까지 3번을 했습니다. 예. 매년. 예. 신년에 하는 이유는요. 한 해 동안 어떤 국정 운영의 기조를 가지고 운영을 할 건지 하는 부분을 밝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기자들이 묻는 질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입으로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소통의 하나의 방식인데 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업무 보고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라 그냥 부처에서 대통령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것인데 그게 신년 기자회견하고 어떻게 동일한 이 어떤 느낌과 아니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 대신 업무 보고 형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1년에 한 번,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이 없어지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말을 통해서 국민에게 얘기하는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네.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네. 저희가 뭐 뉴스를 간간히 보긴 했지만 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국가인 외국들 국가 원수, 대통령, 총리 등의 신년 기자회견 풍속도가 어떻습니까? 이게 약간 나뉘는데요. 예. 사실 그 정말 민주적인 국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기자들하고의 만남이 그렇게 껄끄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네. 뭐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백악관에서는 매년 파티하면서 기자들 수백 명 불러가지고 같이 즐긴단 말이에요. 격이 예. 없이 정치인들하고 그러면서 더 심도 깊은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친분을 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곳이 언론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식의 소통, 네. 친근함이라든지 어떤 친교를 맺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고요. 오해의 소지는 많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기자들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리낌 없이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너 왜 나한테 그런 질문하니? 라는 식으로 정색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게 설사 논란이 일지라도 네. 왜? 내 생각이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면 논란이 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예. 그거 자체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구 소위 민주화된 국가의 어떤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독재국가라든지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라 혼자 국정 발표를 하는 거죠. 발표. 녹화의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이런 거 할 거고 이런 거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아하. 그러니까 뭐 국민의 대표인 기자로부터 뭔가를 묻고 답하는 건 절대 없죠. 네.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의 발표 또는 내 신년 교두 연설 이런 식으로 중국도 하고 북한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그런 나라들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요.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예. 예. 최지명 교수님 저는 이런 궁금증이 지금 듭니다. 네. 소위 그 우리가 뭐 언론도 진영으로 많이 나뉘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 정부를 많이 이렇게 좀 지원하는 언론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기자와 접촉을 줄이고 신년 기자회견 안 하고 하는 것도 응원 지지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응원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비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판은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응원 지지의 한 방법이라고 그 생각하거든요. 자체가 소극적인. 그렇죠.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문제의 제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 왜 안 하십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원래 기조와 다르게 청와대를 나오면서 선언했던 것이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청와대를 구중궁궐로 규정 지으면서 용산으로 나오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예. 신년 기자회견마저 안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공약 자체가 완전히
뭐랄까요, 거짓말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데 네. 언론이 적극적으로 지적을 안 하더라도 입을 닫고 있는 것은 결국 묵시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여론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압박 수단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동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최근 들어서 국민들에게 굳이 국민들이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돌려준 청와대 네. 영빈관을 계속해서 빌려 쓰고 계신 거잖아요. 네. 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없는 건지 언론에서 국민들이 아무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돌려주겠다고 용산으로 그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옮기셨는데 네. 또다시 청와대 영빈관을 또 국민으로부터 빌려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건지 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제대로 비판하는 기사 한 줄을 저는 볼 수가 없는 건지. 비판 기사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크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문희재 평론가님, 네. 최근에 논란이 됐던 사안이 하나 있잖아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그 사전 리허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뭐 그 영상을 YTN이 올렸다가 네. 삭제하고 좀 징계당하고 지금 사과하고 뭐 상당히 난리가 났던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외국 정상들 리허설 전혀 없이 그냥 라이브로 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방송하기 전에 리허설 해요. 그쵸. 우리가 리허설을 하는데 리허설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예. 리허설 과정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이 생방송에서 똑같이 나온 게 사실은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인 거죠. 예. 왜냐하면 마치 생방송에서 즉석에서 질문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끌어갔는데 네. 알고 봤더니 리허설 때 질문 누가 할 거고 어떤 내용으로 할 거고가 다 정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략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은 조금 있었습니다라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넘어가면 될 문제를 네. 이걸 왜 하기로 하지 않은 영상을 공개했냐라는 식으로 또 하나의 언론사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거 자체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언론 범죄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던데요. 예. 제가 뭐 범죄학자로서 한 30년 활동했지만 어떠세요? 처음 예. 듣는 말에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런 저는 좀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라는 말에 꽂히셔가지고 네. 김장 포르노, 연탄 포르노, 온갖 걸 포르노를 갖다 붙이시더니 이번에는 또 범죄라는 말을 언론에 갖다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국민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표현을 하실 때 용어 선택을 하실 때 제발 좀 신중해졌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외국에서 이런 뭐 토론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리허설을 할 때 어떤 게 이슈가 되냐면 예를 들면은 뭐 그 나올 정치인의 대역을 뭐 비슷한 사람으로 뽑아서 뭐 그런 게 뭐 해프닝으로 재밌게 나온다거나 요 정도 수준이 나오지 네. 똑같은 말이 리허설에서 나왔다 이런 식의 얘기는 없죠. 예. 그게 그런, 차이점입니다. 예, 그런데요, 최 교수님, 일부 언론에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리허설 과정 떨린다 뭐 이런 얘기를 리허설에도 했었다라고 보도했다가 네. 법무부에서 허위 보도라고 항의하니까 네. 인정하고 사과하고 정정하고 이런 일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대응하는 이유는 예. 한동훈 장관이 법적 대응을 뭐 거의 뭐 여러 사안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바로 법적 대응을 하니까 언론사 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뭐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문제는 저는 걱정되는 건 언론사에 이렇게 자꾸 법적 대응을 남발하게 되면 언론들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고 좋은 표현으로 신중을 기하는 거지만요. 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취재한 내용들을 발굴해서 쓰기보다는 한 번 더 검열을 하게 되고 셀프로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문제고 저는 이거는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이 본질은 미리 준비된 질문이 있었느냐 그 질문의 리허설 과정에서 준비된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생방송에도 나갔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게 본질인데 그중에 한 단어 예컨대 뭐 떨린다 이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본질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요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정작 본질적인 문제
정말 국민과의 소통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예컨대 누구든 국민이 와서 물어보고 대통령 거기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고 네. 증문즉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포맷이 유지된 걸로 알았는데 이 그 돌발 영상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내가 떨린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왜 그걸 썼느냐라고 논란을 몰고 가버리면 본질적인 부분보다 비본질적인 부분이 이 부분을 또 무마시켜버리는 또는 덮어버리는 네. 이런 악영향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 아닌 보도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정정하는 건 그건 맞는 그럼 거죠. 되는 거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보도를 보니까요, 검찰에서 정치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딴지방송국, 가로세로 연구소 등 이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을 했다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네. 사실 저는 이것도 좀 약간 충격이긴 한데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검찰에서 모니터를 했다고 이것도 사실 약간 충격이긴 한데 예. 이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한 곳이 어디냐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소위 말해서 이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왜 거기서 굳이 정치 관련 유튜브들을 꼬박꼬박 모니터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을까? 네.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지금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윤 총장과 관련해 가지고 의혹들이라든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사실 제대로 비판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 자체가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빌미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이 의혹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수준까지 됐는지 저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어느 수준까지 됐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검에서 수사정보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희정 평론가님 말씀 주셨는데 공수처에서는요 고발사주 고발장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판단을 했다는 또 보도가 있네요. 그런데 물론 대검찰청에서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어린이 청소년 대상에서 범죄가 있다든지 예. 마약 밀거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되죠. 예. 근데 지금 최지봉 교수님 이러한 대검의 역할 본래 일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원래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대검에서 범죄와 연관돼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모니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성범죄와 연관이 있거나 폭행과 연관이 있거나 마약 문제와 연관이 있거나. 네. 근데 이거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들 보면 전부 다 정치적 의사 표현과 의견 표현과 논쟁거리들을 이슈로 삼아서 얘기하는 그런 채널들인데 이런 채널들을 상시로 모니터했다고 하면 이거는 좀 정상적이지 않죠. 어허. 그러면 만약에 방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네. 내가 하는 말을 대검의 검찰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다. 이러면 과연 자유롭게 얘기가 가능할까요? 거기서? 겁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검찰이 또 이러다가 내가 수사당하는 거 아니야,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위협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의사 표현은 무한정으로 저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가. 그건 저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 검사가 검찰이 자기가 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 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발표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공수처의 발표에 따르면 결국 고발사주 그 사안에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어떤 정보들을 찾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네. 유튜브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은 무한정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은 이런 검찰이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과정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6729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문자로.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진보 유튜브 모니터링은 이해된다 해도 가세형 같은 보수 유튜브는 왜 모니터했을까요? 왜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것도 사실 예. 많은 분들이 뭐 자신에게 비판적인 진보 유튜브 모니터는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그 있잖아요. 의미는 아니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나쁜 거지만 그렇게 그렇죠. 왜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자기 편 같은 보수 유튜브를 왜 모니터링해서 근데 저는 그거에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이 한 거라면 또는 검사 개인이 자기와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자기와 관련해서 평판이 나오는 걸 모니터하는 건 괜찮지만 대검찰청에서 한 거잖아요. 또 하나 제가 잠깐 어떤 말씀드리면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논리를 거기서 빌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논리를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검이랑 조직해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최진봉 교수께서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두고 팬미팅 하냐는 지적을 하셨을 때 제가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실제로 제가 팬미팅을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네, 뉴스 하이킹 마지막 방송 12월 30일 날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마 소수이실 텐데 혹시 같이 함께 많이 오실 하시고 것 싶으신 같은데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1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네. 참여하고 싶어요. 이렇게 네네.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네. 저도 보내야지. 경쟁률이 오시는 건데. 낮아서요. 셀것 같은데.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으니까 많이 보내주십시오. 근데 제가 아까 또 실수를 했습니다. 이 미디어 프로파일링 계속 되는데 끝났다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문희정 평론가님, 네. 이번 주 관심 있게 보신 외신 봐야죠.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자, 사실 저는 이것도 그냥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뭐 많은 공방이 오고 가잖아요. 예.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다 노출되는 게 저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일론 머스크 왜 트위터를 네. 지난 10월에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정말 뭐 트위터 직원의 절반을 갑자기 해고를 맞아요. 한다거나 예. 그래서 이제 트위터가 워낙 불안해지니까 트위터 이제 보이콧이라든지 또는 광고주들이 더 네. 이상 못 믿겠다 이래서 이탈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도 계정 탈퇴했어요. 72만 명의 팔로워가 있었는데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전 재산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탈퇴했습니다. 왜 탈퇴하셨나요? 머스크가 인수한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아마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머스크가요. 기자들의 계정을 무더기로 정지를 시켜요. 그랬다면서요? 예. 네. 그 이유가 뭐냐고 해봤더니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왜 유명인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의 전용기 위치를 추적해주는 계정 있잖아요. 그 계정 중에 하나가 머스크의 전용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추적해주는 계정이 있었는데 네. 그런 관련 계정들을 머스크가 다 이건 트위터 규정에 위반된다 이러고 무더기로 다 정지를 시켜버렸는데 예.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비판 기사를 쓴 기자들의 계정을 몽땅 다 니들도 똑같아. 그 계정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 이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니들 계정은 다 중지시킨다. 이러면서 중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관련해가지고 뭐 유럽연합부터 시작해서 유엔에 구테우스 사무총장까지 나서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언론인의 계정을 정지 조치한다, 중단한다라는 거는 언론 탄압이고 그렇죠. 머스크 하면 본인을 스스로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트위터를 인수하면 예. 명분을 그걸 냈어요. 트위터가 워낙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네. 트위터를 표현의 자유가 넘실거리는 곳으로 만들어주리라. 트위터 새가 다시 날아올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대놓고 언론인들 특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언론인들 계정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비판이 쏟아졌고요. 네. 근데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니까 머스크가 또 머스크답게 일을 해결해요. 사람들한테 또 물어봐요. 예. 이 계정 풀어줄까요? 라고 2번이나 설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라고 50% 이상씩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하루 만에 이 네. 계정 이제 중지시켰던 거를 풀어줬다라고 합니다. 비판 때문입니까? 머스크 트위터 CEO 사임하겠다면서요? 근데요, 이게 예. 공식적으로는 사임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사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스크가 트위터의 CEO를 사임한다 그러면 완전히 트위터로부터 내가 손을 떼서 나는 조금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겠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사임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임이죠. 네. 예, CEO 자리만 사임을 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와 서버팀은 본인이 운영을 하겠다고 아이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게 무슨 사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외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임이야? 트위터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
행사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본인이 틀어지고 있는데 아하. 그렇다면 트위터에 내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은 전혀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트위터.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그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일을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네. 사임을 하려면 정말 편집권을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운영 자체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게 사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지금의 머스크의 행동을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트위터 이용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보여져서 진정한 사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영어 잘하는 분 머스크에게 눈 가리고 아웅 번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프로파일링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